네, 이어서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윤석열 총장 감찰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제대로 안 왔다. 네네. 그리고 징계위원 명단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 해서 또 다시 요청을 했어요. 예,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감찰 기록은 안 간 건 아니고 갔어요. 네. 무려 2천여 쪽에 해당하는 책으로는 5건 분량이 갔다고 하는데 들여다보니 정작 감찰 기록은 매우 일부이고 부실하다. 예, 대부분은 이제 언론 보도들을 주로 복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더라. 부실하다 말씀하신 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달라. 그래야 이제 소명을 준비하지 않겠는가 하는 명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징계위원회 명단 7명인데 우리가 당연히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이번에 이제 신임 법무부 차관, 이용구 차관,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검사 2명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3명, 그 변호사, 법학 교수, 법학자,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이 학식과 경륜이 있는 분, 인사. 근데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근데 윤 총장은 자신에게는 재척하고 기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고서는 재척이나 기피를 할 수 없으니 네. 명단은 본인이 당연히 알아야 한다. 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이 10일 날 오전 10시 반에 열리기로 확정됐단 말이에요. 네.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단 누군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재척이나 기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2차례 연기됐잖아요. 네. 또 연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지금으로서 연기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아요. 2차례 연기됐다고는 하지만 첫 번째는 윤 총장 측에서 이제 징계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된다라는 이유로 한번 연기를 해서 그 연기는 법무부에서 수용을 했던 거고요. 네. 그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법적으로는 굳이 연기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첫 번째 입장이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절차 공정성에 있어서 하나의 어떻게 뭐 오점도 남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연기를 해준다라는 거였고 지금은 연기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만 계속 이제 명단 징계위원 명단 달라는 이유는 그 지금 초유의 검찰총장에 관한 징계인데 현직 검사 2사람이 누구가 됐든지가 먼저 지명이 되면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그냥 버틸 수가 있을까요? 그럼 뭐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법무부에서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다시 연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네. 기피 신청이라는 게 보통 재판에서 많이 들었던 용어 같은데 네. 이게 징계위원회에서의 기피 신청 같은 경우도 좀 잘 받아집니까? 검사 징계법에요. 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라고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신임 법무차관에게 들어지는 게 그냥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뭐 추미애 장관과 가까울 것 같다라든가 네. 아니면 뭔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장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어도 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피 사유가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이건 재책 사유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형사 재판인데 판사가 폭행 사건의 피해자예요. 근데 자기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을 때 기피 신청을 하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징계위원회 같은 게 기피 신청이 있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지를 나머지 징계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지금 윤 총장 이거 말고도 그 검사 징계법 이거 문제 있다고 해서 이제 헌법 소원도 내고 네.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헌법 소원을 낸 이유를 보면 네. 뭐 윤 총장 입장에선 일리가 있지 않나 뭐 하는 또 분들도 적지 않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이제 이 피청구인으로 징계위의 대상이 된 거고 그러면 자신을 청구한 사람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지난달 24일 발표를 봤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근데 위원장은 지금 아닌 거죠. 이 차관에게 주려고 했더니 차관은 위원장을 맡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아마 3명의 외부 인사 중에 1명이 위원장을 맡을 텐데 어쨌든 장관, 차관이 당연직으로 징계위에 들어가고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 인사 3명 다 장관이 구성하는 징계위니까 네.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장관이 징계위의 구성을 주도하는 이 검사징계법 자체는 문제가 있다. 헌법소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확대해 보면 모든 조직의 장은 징계위를 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무부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외교부든지 아니면 산자부든지
이 내부에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징계위를 여는데 그럼 우리 조직의 장은 징계위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징계위가 구성될까 하는 이게 일반 보편적으로 적용됐을 때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 법은 개정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10월에 그래 7명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건 너무 좀 일방적이지. 그래서 9명으로 징계위원이 확대됐고요. 그 중간에 대한변협 회장 같은 이제 외부 인사가 들어가서 변호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부 위원은 외부인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된 게 내년 1월에 시행되게 돼요. 네. 근데 지금 헌법소원 낸 게 내년 1월 이후에 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새 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폐기된 법에 대한 헌법 이 헌재 판결이 나오는 셈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효성이. 그럼 왜 냈겠느냐? 이게 일종의 좀 언론의 어떤 이 징계위의 부당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용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나 또 다른 관측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그 문자 메시지한 게 네. 언론 카메라에 잡혀서 이게 논란이 톡이죠. 됐는데 네. 악수다라는 그 맞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헌법소원 낸 것 자체가 윤 총장에게 그렇게 이제 유리하지 않고 징계위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항상 우리가 이 톡 메신저 창이 화면에 잡히게 되면요 언론에서 네. 누구와 대화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법무부의 징계위를 준비하고 있는 인사들의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에 조금 독특한 이름이 하나 이종근 이종근 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대검 인사가 여기 참여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진 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와중에 검찰에서 판사들에 대해서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판사들 쪽에서도 이거 우리도 문제 삼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대목이 지금 실효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행정법원 이제 결정이 났죠. 이 직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다시 복귀하도록 이제 무효화시켰죠. 네. 효력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법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즉시 항고장을 낸 상황이에요. 즉시 항고장을 낸 건 뭐냐면 법무부가 애초에 행정법원에서 다퉜던 대목, 이옥형 변호사가 주장했던 대목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총장직에 복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항변을 했으나 행정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다라고 복직을 시킨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장을 또 법무부가 다시 낸 상태라 행정법원의 판단을 한 번 더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지금 오늘 열리고 있는데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이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 왔고 이거 지금 논의한다고 들었어요? 안건으로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2018년도에 그 이전에 이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사법행정권이라든가 법관의 독립과 관련된 부분을 독립기구로 만들자라고 만드는 공식 회의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120명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0명 중에 9명 정도만 이걸 안건으로 하자고 현장에서 조금만 하면 의견을 내야 현장에서 하면 되는군요. 안건을 상정할 수가 있어서 거기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이 논의는 될 거지만 거기서 어떤 강력한 결의, 의견, 예를 들어서 뭐 불법이다, 사찰이다 이런 식의 정의는 내리기 어려울 것 같고 남의 조직이라 예, 그런가요? 남의 조직이라 그렇기도 할 뿐더러 만약에 저기서 저게 불법이다라고 뭐 어느 경우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잖아요. 네. 혹시라도 저게 만약에 기소가 돼서 어느 재판부에 배당이 되면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정한 내용으로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법원의 어떤 구조와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사찰처럼 민감한 단어를 빼고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정도의 좀 온건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할 근데 것이다. 그래도 저 부분을 어떤 판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좀 크게 달라지는 거죠. 네, 최경일 평론가도 그 정도 수준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는 상당히 좀 정중한 표현이 등장하겠지만 그만큼 또 엄중하게 이것은 문제는 문제다라고 이제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일단은 그 법관 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일반 판사들도 의견을 막 내고 있어요. 코트넷이 있습니다. 검찰들은 이제 또 이프로스가 있지만 인터넷 내부망.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 통신망은 이프로스고 지금 판사들은 이제 코트넷을 쓰고 있는데
여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다. 이 사찰 의혹, 사찰이라는 표현은 좀 무거우니까 뺀다 하더라도 재판부에 대한 동향이나 성향을 분석해서 검찰이 보고서로 만들고 공유하는 것. 이게 100번 양보해도 공판 검사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대검 내부의 이 수사정보 정책관실 이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라는 판사들의 의견도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법관 대표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른 판사는 이걸 왜 안건으로 상정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사실은 내부에서 투표를 거쳤는데 대표는 이것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인 민감성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윤 총장 징계건이라든가 검찰 개혁 문제라든가 이게 지나가면 그때 한번 다뤄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너무 민감하다라고 또 좀 꺼리는 판사들도 적지 않게 있어 보입니다. 네, 아마 잠시 뒤에 결론이 나올 것 나오겠죠. 같아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